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미친놈이 우리 집 마당 안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확 뿌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놈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틈이 없어가지고 전락에 혼자서 그거를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 물건 던진 놈, 이게 쓰레기 던진 놈 왔을 땐 짖지도 않은 개새끼가 집안에다 온통 똥을 싸질러 놓은 거야. 기껏 밖에서 힘들게 청소해가지고 내 집 마당 치우고 들어왔더니 집안에서 키우고 늘 벌어져 있던 개새끼가 똥을 싸서 집안을 더 개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진짜 잠깐만 그 마당이 있었나 이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네. 더 화가 납니다. 밖에서 쓰레기 던진 놈보다 아무 짓도 안 하던 개새끼가 집안에 쌓아놓은 똥을 치우려고 생각하니까 더 더럽고 냄새나고 짜증이 납니다. 하필이면 그 개가 좀 크더라고요. 네, 큰 개더라. 소는 아니죠? 소는 아니죠. 개가 아니고 소. 이 새끼가 그 좋은 종자라 그래가지고 무슨 윗대에서 종자가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믿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도 선조가 훌륭한 개새끼면 그래도 족보가 있으니까 최소한 사람 노릇은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고 봤는데 개노릇은 하겠지. 제대로 된 개노릇이라서 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한번 어울려 놀던 똥개들하고 어울려 놀던 개새끼는 결국 똥개 새끼였다는 게 확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진짜 개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얘들은 개들은 얼마나 귀여운데. 니들한테 비유해서 너무 개는 진짜 미안하다. 귀여워. 사실 사람이 너무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실 처음에 얘 못 믿어요 라는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시해야 돼요 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 이 새끼들이 지금은 정체를 숨기고 있어도 일정 시간 딱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툭툭 위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겼어요. 이제 개새끼 얘기는 그만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민주당 내의 정치 관련한 큰 변수, 우원식 국회의장의 돌발 발언에 대한 뉴스를 한번 일단 아시지만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각 정당에게 국민투표법 개정 및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우리 민주 시민들도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윤석열 탄핵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윤석열이 관저를 떠나지도 않았다.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개헌이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죠. 오늘 이재명 대표도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에 장애물도 있다. 그래서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은 개헌안에 대해서 본투표만 개헌을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못 하거든요. 이게 이상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우원식과 김경수를 도대체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세력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누구는 우리가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을 앞세운 기득권 세력일 건데 왜 지금이냐는 거지. 누가 봐도 너무 빠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사고 수습한 지 이틀 만에
아니, 국진당도 3일 동안 3일장은 치른다 그랬는데, 맞다, 3일장. 3일장도 안 치르고, 바로 그 다음날 이걸 던지는 시기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죠. 왜냐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개헌 논의를 해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요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지금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이재명이 당선이 되게 되면 지들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 불가한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 60일 남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자, 애초에 우원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장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뽑은 국회의장인 거잖아. 간접 대표로 뽑힌 거예요. 근데 솔직히 뽑힐 때도 말이 많았잖아. 우린 그 사람 뽑힐 줄도 몰랐어. 당연히 추미애 대표가 된 줄 알았지. 그 의원이 될 줄 알았지. 근데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공작질과 사부사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거나 국회의장이라는 직에 올랐어요. 근데 처음에 올라갔고도 계속 이거 또 제2의 김진표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뜨뜻미진한 짓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계엄 발표 있고 난 다음에 어찌됐거나 2시간 안에 표결을 끝내기는 했습니다만 표결 진행을 너무 늦추는 바람에 생중계 보고 있던 국민들이 저 새끼 뭐하냐 곧 문 밖에서 군인들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군인들 생중계되고 있는데 무슨 절차 따지고 사람 따지고 자빠졌어 라고 하면서 사람 진짜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막상 탄핵을 시키고 나서 헌재 발표가 늦어질 때 계속 그와 관련해서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기다리자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헌재의 시간을 한 달 가까이 끌어준 사람이 사실은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특히 최상목 대한 탄핵 여론이 나왔을 때 그거를 끝까지 막았던 중진 의원이 우원식이었다는 겁니다. 왜? 최상목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대요. 그런 와중에 지가 나름대로 뭐 당과 정파를 떠나갖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당긴다라고 할 때 뭐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그 다음날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민주당 소속인가 이 사람이 의심을 할 만한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그나마 겨우 이제 탄핵시켜서 탄핵 인용됐다라고 안도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국민들한테 주말에 잠을 못 자게 또 한 번에 뒤통수를 때려버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빡치는 게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개헌론을 띄우니까 보십시오. 김두관, 김경수, 안철수, 한동훈, 유정복 이런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란 얘기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지금 내란 종식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종식 하려면 만약 개헌을 협의를 하려면 국짐을 상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0석 이상이 필요해. 그러면 국짐도 원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야. 테이블에 앉혀야 돼, 내란 수계당을.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이거를 방관하고 이거를 아직까지 막 사수하고 난리 쳤던 이런 애들한테 우리도 같이 하시죠.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사실 대선전을 진두지휘를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안에 개헌을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간단한 몇 가지 내용만 부분적으로 개헌하고 나중에 고칩시다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 들어서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데 왜 지금 급하게 개헌을 하자 그러느냐는 이 시기적인 의도가 문제라는 거야. 얘네가 개헌을 통해가지고 급하게 바꿔보자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기가 막혀요. 어떤 개헌이냐? 첫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총리한테 힘을 좀 몰아줘서 책임 총리한테 힘을 몰아줘서 대통령의 힘을 빼자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시대에 있을 개혁을 막아보자는 얘기겠죠. 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국가 원수의 개념을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줄인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방이나 외교나 그의 행정 법안 뭐 이런 안에 있는 그 현재 있는 모든 권한들을 최소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원 보도를 보면은 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개헌 자문위원회가 지금 검토 중인 주요 개헌 자문안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문구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 행정부 행정각부를 통괄한다 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직접 명령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한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헌법 66조 1항의 대통령 국가의 원수 이 문구를 삭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책임 총리제를 검토하고 그래서 뭐 이거 총리 임명권자를 원래 대통령이 하는데 국회가 그냥 임명해버리는 걸로 이렇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책임지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요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중임제가 안 돼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줄여야 돼. 그 4년 중임제 하려면. 그리고 뭐 이번 뭐 4월 셋째 주 최종 자문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이게 국회의장 직속 이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자문안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아예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상황.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자문위원들이 알아서 잘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이 그냥 승인만 해라고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문위원단이라는 사람들 중에 일단 전주에 국진당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상욱 서울시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원도 있잖아요, 여기 봐. 이혜훈도 있고요. 얘네들이 개헌의 골자를 뺀 거예요. 자, 보세요. 김종민도 있네? 보세요. 국민 미래개헌 자문위원회예요. 미래자 들어간 거 치고 여러분 꾸리꾸리 미래 하지 있는 거 않게. 보셨어요? 네. 꾸리꾸리. 이낙연이 미래당이잖아요. 자, 얘네들의 힌트가 이거예요. 국민 미래. 이런 단어들 들어가면 다 꾸리꾸리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에서 전문적으로 법학의 문제, 헌법에 관련된 부분을 조언했던 사람이 장명수, 장용군, 이민호, 이성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황교수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 이번에 탄핵 기각이 된다고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던 우파 법학자들이에요. 이런 놈들이랑 상의해서 개헌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헌법이 잘못해서 개헌이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에 있는 헌법을 깨부숴버리기 위해서 그 헌법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재헌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이게 그동안 쭉 국무총리한테서 국무총리가 아니 지금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런 게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새끼가 만일 이번에 개헌이 통과가 됐으면 요 안으로 가지고 개헌을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선이 윤석열 김건희로 쏠려가지고 내란에 집중됐었어야 되는데 그거 프레임 전환을 우원식이 나서가지고 완벽하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 내각제가 아니고 지금에 있는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지금 국진당과 윤석열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발본색원에서 처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쯤 되면 우리가 우원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삑소리 말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시간이지 국회의장 네가 목소리를 낼 시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명백하게 저희가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고 찌그러져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손 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주류에 있는 의원들 이번 탄핵에
탄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던 의원들 중에 우원식이가 말하는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합치한 의견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개헌파인 박지원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랑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온 거냐고 지금.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에요. 국민들의 시간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요. 민주 시민들의 시간에 네가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치면 너는 완벽하게 수박이라는 거를 티내는 거야. 친구들이 다 수박밖에 없잖아. 모여서 어울리고 있는 놈들 중에 정상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내지는 진짜 진보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 안에. 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다시는 우원식을 의원직, 민주당 배지도 달아주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우원식의 자리는 절대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원식이 이번이 마지막이 끝이에요. 당신이 이제 끝났어요. 아니,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거지. 뭐, 이게 아니, 문재인 헌법 대통령 때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헌법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난 거야? 사람의 문제잖아요. 김대중 때 문제 있었어요? 노무현 때 문제 있었어요? 문재인 때 문제 있었어요? 다 저쪽 애들의 문제잖아요. 심지어 윤석열도 2년 반 있다가 개헌해주기로 하고 이 세력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된 다음에 그 약속 팽개치기 위해서 개헌 던진 놈이에요, 윤석열도. 왜? 그리고- 어차피 나도 앞으로 기득권이 안 밀어주겠구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개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헌 다 다르잖아요? 그거 모으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재명 대표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야, 이재명 니는 안 되네?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의원실? 아니, 왜 자꾸 이상한 판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정치하는 이 판에 얘는 크게 먹고 싶은 거야. 진짜 어처구니. 얻어 걸린 국회의장 이 자리를 갖고 차기 총리, 그것도 굉장히 권력이 중심돼 있는 대통령을 능가하는 총리 자리를 자기한테 주겠다라는 꼬심을 받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한 그 연합전선에 지금 맨 앞에 튀어나온 거라고, 이 정도 되면. 그거죠. 자, 저쪽에서 지금 플랜 B가 가동이 되는데, 그래,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그럼 이재명의 권한을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낙연이 총리로 들어와가지고 다 중간에 무산시켰잖아요. 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을. 그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넘어서가지고 아예, 야, 바지 대통령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아서 하자라는 시스템, 지금 플랜 B가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플랜 B가 언제부터 가동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개헌 당시에, 당일날, 사실 우리 모두는 이재명 TV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었어요. 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을 넘어가는 건 저희는 숨죽여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그때부터 우원식이 담 넘는 것만 계속 언론이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개헌 상황이니까 우원식에 대해서 특별히 견제하는 발언을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우원식은 기성 적폐 세력들이 어쨌든 자기 편이기 때문에 야, 이재명 뜨기 전에 우원식을 띄워. 뭔가 저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는 거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담 넘은 사람이 우원식 의장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 담을 넘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슈화 안 시켰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건데도 이상하게 의장이 담 넘는 것만 그렇게 이슈화 시키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2년 반을 준비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헌법을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석 달 동안 찬바람 맞아가면서 겨우 지켜내는데 편안하게 집안에 앉아갖고
의회 안에 앉아갖고 보호받고 있던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지금 와갖고 누구의 상의도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그 헌법을 지금 와서 허물어뜨리겠다고 아니, 그런 개헌을 제안한다고?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대충 봐도 SNS에 올린 글들만 봐도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합의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개헌을 하자는 소리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의원식을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면 다른 당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이거 개헌합시다. 물밑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거를 주말에 빵 터트려가지고 와 수박들 좋아라 하고 그 다음에 국집에서도 와 우리도 좋다 이러고 이러면 의심받는 게 당연한 조선일보와 거잖아요. 중앙일보가 환영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걸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이고. 온 시민들은 윤석열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에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밖에서 잠을 자고 난리를 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원식은 뒤에서 이직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저는 그게 당신이 정말 민주당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나는 의원식도 민주 시민들 앞에서 당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너무 그게 분통이 터져요. 시민들은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뒤에서 미리 이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탄핵된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이걸 생각했다가 아니라 그 전부터 당신은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더 웃긴 거는 헌법 개정에는 법적으로 최소 38일 이상의 절차적 시간이 필요가 합니다. 공고, 투표 준비 기간만 포함해도 38일이 필요해요. 근데 국회 개헌이 특성, 개헌안 마련, 공청회 및 국민 여론 수렴, 국회 의결 이거 할 수 있어? 저는 이제 최소 6개월, 1년이 걸쳐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거. 저는 우원식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저는 우원식한테 이제 기회 안 줄 이거 거예요. 끝났어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원식은 이제 끝이에요. 당신은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끝이지만 민주당 정부에서 어떤 자리도 욕심내지 말아요.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개헌을 하려면 내란 세력이 다 없어지고 나서 내란 정당이 없어지고 내란 정당에 국회의원이 없고 걔들이 다 깜빵에 가고 나서 그 다음 해야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수뇌부 내란 정당 내란 옹호하는 새끼들 다 깜빵에 일단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네 직속위원회하고 개헌 쏙닥거릴 시간에 헌재 앞에서 노숙하던 국민들 한번 네가 찾아가 봤니? 정말 당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당신보다 훨씬 못 배우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당신이 그 현장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가본 적 있어요? 그 밤에 한 번이라도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언제 개헌하자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8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임시국회가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지정이 되면 바로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로서 등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대선판을 위해서 당의 당권을 내려놓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당 내기운계 그동안 해왔던 걸로 하면 박찬대 원내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맞지만 이번에 새롭게 당 내규회에서 아마 김민석 수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저는 맡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원식하고 우원식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개헌 강요 내지는 개헌 논의 참여 과정에 대한 그 강요하고 이걸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낙 큰 정치력이나 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우원식이 감히 이재명 대표한테 이걸 강요하진 못했지만 박찬대나 김민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저쪽하고 합쳐갖고 압박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국민이 또 우원식을 파면하라고 나서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아주 뜨거워. 나 말만 했는데 정말 나를 죽일 듯이 사람들이 이러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원식 너 끝이라고, 너 아웃이라고. 그래서 뭐 네. 민주당 안에서 이미 대표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워낙 굳건하게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개헌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우원식이 어울려 다니는 언론과 친구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저쪽 애들의 또 하나의 내란 준비구나. 아니 진짜 우원식 내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거를 강제로라도 끌어가려고 하는 여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결국은 윤석열보다 우원식 먼저 쳐야 된다라고 진짜. 거리에 나올 수 있다는 왜냐면 점 경고합니다. 적어도 이거는 개헌은 국회의원 투표 사항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찬성 반대. 그러면 정당하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 이재명 대표 무시하고 그냥 지 혼자 지르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개돼지로 보여 그냥? 야, 좀 너무 짜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삶이 당신을 풍요롭게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웃기지 마요.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마요. 지금은 민주 시민의 시간이니까 니들을 아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아직 관저도 안 떠났고 한덕수가 우리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한가하게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이 모든 짓거리들이 따져놓고 보면 다 민주계의 수박들과 저쪽의 내란 잔당들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제대로 발 뻗고 잔 지 딱 이틀밖에 안 됐어요. 하루 잤는데 이 새끼야 네 우원식 너 때문에 다시 내 거리로 나가야 돼 이 생각하고 이거 피켓 문구 뭐로 해야 돼 이 고민하고 있어 너 때문에. 그래서 내란 수계가 가고 나니 개헌 수계가 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또 닥치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밖에 거 맞고 나면 안에서 물이 새고 밖에 쓰레기 치우고 나면 집안에 개새끼가 똥을 싸는 이런 잣 같은 집안일이 끝나질 않아요. 아, 나 진짜 딱 하루 늦잠 잤네. 아씨, 짜증나. 몇 개월을 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나 토요일 아침에 8시 50분에 눈 뜨고 내가 놀랬잖아. 저 그때까지 잔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항상. 난 더 화가 나. 밖에서 쳐맞은 거는 분노의 대상이 확실했으니까 그치. 그래도 뭔가 덜 화가 났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개새끼가 이 똥을 싸질르니까 내가 이 새끼를 그동안 밥을 먹여서 키웠단 말인가. 배신이지 배신. 이 새끼 싸는 똥까지 내가 일일이 다 튀어져가지고 수발을 들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6월 3일이 잠정적인 대선일로 내일 공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대선 56일밖에 안 남았어요. 6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